안녕하십니까.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의 전략폭격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B-52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B-1B 랜서를 살펴보겠습니다. 언론에서 흔히 이제 B-1B 하면은 죽음의 백조라고 얘기를 해요.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건데 죽음의 백조라는 표현을 B-1B에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. 그럼 도대체 왜 얘를 죽음의 백조라고 하느냐? 백조는 특징이 뭐죠? 하얗죠. 네, 흰새니까 말 그대로 백조가 흰새라는 뜻이잖아요. 그런데 B-1B는 전혀 하얀색이 아닙니다. 그냥 짙은 그 뭐죠? 아무튼 비행기에 흔히 칠하는 그 군청색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짙은 그런 색이에요. 검은색은 아니에요. 회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. 약간 푸른빛이 도는 회색입니다. 그럼 왜 이게 백조냐라는 거예요. 백조가 아니라 흑조라고 하면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 러시아에 B-1B랑 비슷하게 생긴 전략폭격기가 있습니다. 걔가 이름이 백조예요. 그리고 그건 실제로 흰색으로 칠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. 걔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. 이 B-1B가 생긴 걸 보면 약간 특이하게 생겼는데 가변익기에다가 아무튼 동체가 약간 넓적하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. 걔랑 좀 비슷하게 생긴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백조다 보니까 얘도 백조인가 보다라고 헷갈린 거예요. 둘을 헷갈린 거예요. 그래서 잘 모르는 기자들이 죽음의 백조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B-1B를 죽음의 백조라고 흔히 부르는데 B-1B의 원래 별명은 그러니까 그 별칭이죠. 랜서예요, 랜서. 랜서가 뭐냐면은 창기병이 뭐냐면 옛날에 중세 시대 때 그 말 타고 다니는 군인 중에서 그 중세 기사를 떠올리면 될 거예요. 중세 기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? 아주 긴 창을 들고 이렇게 말을 타고 다그닥 달리잖아요. 그걸 랜서라고 부릅니다. 이게 이제 B-1B의 별칭이에요. B-1B를 왜 랜서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. 일단 얘가 좀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날렵하게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창을 이제 연상시키는 것도 있는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B-52와 B-1B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예요. B-1B가 초음속으로 날기 때문에 초음속 전략 폭격기라고 항상 강조를 하죠. 초음속으로 날아가서 재빨리 날아가서 폭탄 하나 탁 떨어뜨리고 재빨리 도망가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말 타고 다니는 그런 병사를 이제 연상시킬 수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통 별명이 뼈예요. 뼈가 영어로 뭐죠? 본이잖아요. 본. 그 B1이 ONE잖아요. 그래서 BONE를 그냥 읽으면 본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흔히 이제 별명으로 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자, 이 B-1B 랜서에 대해서 한국에서 약간 오해가 좀 많이 있어요. 일단 얘가 핵폭탄을 탑재하고 재빨리 초음속으로 날아가서 북한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올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. 왜? B-1B에는 핵폭탄을 실을 수가 없어요. 못 싣는 게 아니라 안 싣는 거예요.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? 실을 수 없게 규정이 돼 있어요. 왜 규정이 돼 있냐면 원래 B-1B 만들 때는 당연히 전략폭격기니까 핵폭탄을 탑재하려고 만들었겠죠. 그래서 안에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다 있었는데 이 소련하고 미국하고 핵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맺으면서 몇몇 무기들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-1B입니다. B-1B에는 핵폭탄을 싣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봤어요. 그렇게 해서 에이 그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실을 수 있잖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.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. 러시아에 참 그 감시단이 와가지고 미국의 B-1B를 검사를 하고 다녀요. 그래서 안에 핵폭탄을 탑재하려면 핵폭탄을 탑재하기 위한 그 좀 시설 구조물이 있거든요. 그 구조물을 부착을 했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탑재를 안 하는 거예요. 못 하는 거예요. 그렇게 되고 왜 그러면 미국이 B-1B를 그런 이제 협상의 대상으로 했을까? 이게 또 역사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B-1B는 좀 비운의 전략 폭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자, B-52가 아주 낡은 환갑이 넘은 전략 폭격기라고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야 B-52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좀 개발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겠죠. 그래서 공군이 그런 요구를 해서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그런 전략 폭격기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만든 게 B-1B입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초음속으로 날 수는 있는데 문제는
실제로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공으로 날 때는 초음속으로 또 못 난다는 거예요. 이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. 그래서 원래 애초에는 초음속 저공 비행으로 재빨리 핵폭탄만 떨어뜨리고 돌아오는 그런 비행기를 원했는데 그건 실제로 안 되고 고고도에서는 마하 2까지 날아갑니다. 마하 2까지 날아가다가 저고도로 내려가면은 마하 0.85로 속도를 낮춰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원래 원하던 그런 전략 폭격기는 안 된 거죠. 뭐 어쨌든 그래도 고고도에서 빠르게 장거리로 쭉 날아가서 초음속으로 날아가다가 목표 지점에 다다르면 그때서야 이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폭격을 하니까 B-52보다는 낫죠. 그래서 B-52보다는 나은 그런 전략 폭격기가 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자, 첫 번째는 뭐냐면은 AGM-86이라고 해서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,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새로 개발이 됐는데 이 전문가들이 놓고 보니까 아니 이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B-52에 탑재해서 그냥 쓰면 되겠네.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멀리서도 순항 미사일 쏘고 그냥 돌아가면 되니까 굳이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격추될 위험 없이 B-52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신형 비행기를 만든다고 신형 비행기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? 개발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또 대량 생산을 해야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이게 이제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순항 미사일 있으면 됐지 굳이 초음속 전략 폭격기를 만들어서 운용할 필요가 있냐라는 게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스텔스 폭격기를 만들자라고 또 해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개발하기 시작해요. 그러다 보니까 야 스텔스 폭격기 나오면 굳이 비원비도 필요 없겠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련의 방공망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B-1B가 저공 비행을 하든 아니면 초음속으로 날아다니든 굳이 B-52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야 도대체 B-1을 뭐하러 개발하느냐? 라는 이제 반론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. 그래서 1976년에 대선 때 지미 카터가 이제 당선이 되잖아요. 그때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게 B-1 개발은 세금 낭비다. 이거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제 1977년에도 그 프랑스의 고등 국방연구소의 조지 부스 소장이 타임지에 기고를 했어요. B-1 한 대 가격으로 순항 미사일 200개를 만들 수 있다. 그거 만들 필요 없이 순항 미사일이나 많이 만들어라 이거예요.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결국 B-1은 비운의 전략 폭격기. 이거 만들긴 만들었는데 굳이 더 만들지 말자 돈 아깝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. 자 그리고 이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스텔스 전략 폭격기 개발하고 있는 걸 이제 알고 있었어요. 이게 원래는 이제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었던 거라서 사람들은 몰랐는데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니까 알겠죠.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B-1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초음속 전략 폭격기는 굳이 필요 없는데 스텔스기 나오면 그걸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B-1은 쓰지 않게 되는 그런 거죠. 자, 근데 이제 B-1을 쓰지 말자라고 이제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? 야당은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복잡해졌어요. 다시 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B-1을 왜 안 만드냐? B-1 생산을 중단하면서 국방이 취약해졌다 이렇게 좀 공격하면서 자기는 다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또 공약을 내세웠고 그렇게 해서 결국 다시 이제 B-1A에서 B-1B로 이제 개량한 B-1B를 이제 생산하게 된 겁니다. 자, 근데 어쨌든 이게 별로 효용성이 없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소련과 이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하면서 야 이거 안 그래도 계륵인데 만들기도 좀 애매하고 안 만들기도 뭐하고 그런데 이걸 희생 제물로 삼자라고 해서 B-1B에는 핵폭탄을 탑재하지 않는 걸로 카드를 이제 내민 거죠 소련에. 그래서 소련도 오케이 해가지고 결국 얘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는 그런 전략 폭격기가 됐습니다. 아주 비운의 전략 폭격기다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B-1B 같은 경우는 B-1A하고 뭐가 다르냐면 B-1A는 고고도에서 마하 2.2로 빠르게 날다가 저고도에서는 마하 0.85로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B-1B 같은 경우는 고고도에서 속도는 마하 1.25 그러니까 거의 초음속 약간 넘는 수준이죠.
그런데 저고도에서는 0.92 마하 0.92까지 이제 높일 수 있다. 뭐 이렇게 되는데 0.92면은 사실 B52가 0.8로 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고고도에서도 마하 2로 날다가 마하 1로 날면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죠.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장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. B1B가. B52랑 B1B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. 크게 대단한 그런 장점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가 됐죠. 2001년 8월 1일에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뭐라고 보도했냐면 1988년 마지막 B1이 생산되기 전에도 공군은 이 비행기가 소련의 방공망에 취약하다고 판단했으며 걸프전 때는 투입이 승인됐지만 엔진 결함으로 투입될 수 없었고 1999년 국방부는 낡은 B-52 등이 제공권을 확보할 때까지 유고슬라비아 상공에서 B-1 비행을 연기했다.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B-1은 싫어했다.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. 그러니까 1985년에 실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1998년에 첫 임무를 수행했다 그래요. 그러니까 무려 13년 동안 실전 투입을 안 한 거예요. 국방부에서 도대체 얘는 어디다 쓰지? B-52 그냥 계속 쓰면 되는데 이런 거죠. 자, 근데 이제 B1 그러면 B1을 아예 그냥 폐기하면 되는데 왜 또 생산을 했냐? 이게 또 복잡한 게 뭐냐면 이런 이제 전략 폭격기 같이 거대한 무기를 만들 때는 여기저기에 부품 공장들이 있고 거기서 만든 부품으로 조립을 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여러 지역에 있는 부품 공장들이 있는 그곳에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얘가 중요한 또 이렇게 표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B1B를 생산하겠다 뭐 이런 거 공약으로 내걸고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.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원래는 몇 대 안 만들고 폐기됐을 프로젝트였는데 100대나 생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B1B 오늘은 이제 좀 비운의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 살펴봤네요. B-52를 대체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나 별 그닥 장점이 없어서 그저한 비행기가 됐고 후속으로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탄생하면서 아예 중간에 낀 그런 계륵의 신세가 돼버린 비행기가 바로 B1B 랜서다.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원래 그 삼형제가 있으면 둘째가 약간 중간에 끼어가지고 찬밥 신세가 되기 쉽잖아요. 그런 신세가 아니었나, 그런 팔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